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리아에서 세일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동협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그 BI의 기능이 AI로 어떻게 확장돼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희는 BI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BI 업체이고요. 회사 이름과 제품 이름 동일하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가 2000년도에 진입을 해서 현재까지 20년 넘게 다양한 고객들의 DW와 BI 분석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걸어왔던 행보를 보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SQL 기반의 ROLab이라고 하는 형태로 BI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BI 위에 시멘틱 레이어, 그리고 웹을 통한 BI, 업계 최초 이제 모바일 BI,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시각화 서비스에 이어서 생성형 AI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계 최초로 작년 3분기 말에 그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데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품 버전은 지금 현재 저희 이제 고객분들도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연도 버전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AI와 BI 기능을 통합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게 되면 저희 제품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BI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BI의 기능이 다른 셀프 서비스 도구들이나 또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시장에 있는 그 BI 툴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데이터 워크플로우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이를 데이터 셋으로 작성을 하고 시각화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비슷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터 소스에, 또 현업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 소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SQL 쿼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SQL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기업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IT적인 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MSTR은 이러한 부분들을 BI 영역 안에 큰 메타데이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만틱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 마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테이블들, 비즈니스 정의들, 지표 정의들을 구성을 해놓게 되면 현업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 데이터 셋을 만들고 그 분석 데이터 셋에 대한 결과들을 시각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사실 사용자들이 직접 쿼리문을 넣고 생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BI 영역을 이용한 MSTR의 분석 엔진이 이 자동 쿼리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고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기능들을 잠깐 데모로 좀 보여드리면요. 예, 지금 보신 화면은 저희 BI 포탈 화면이고요. 제가 여기서 셀프 서비스 대시보드 데모 이제 화면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편집으로 진입을 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서로 엮어가지고 쿼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데모 사항으로는 그 부분들은 좀 빼고 그 건너뛰어서 넣는데요. 왼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SQL 쿼리로 구성되어 있는 쿼리 에디터로 만들어진 결과들이에요. 이를 이용해서 화면상에서 시각화를 하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MSTR은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만틱 레이어 기반의 개체 매핑된 정의 항목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별로, 고객별로, 제품별로, 일자별, 지역별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표와 관점들을 가지고 화면상에 선택만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 항목들이 바라보고 있는 테이블들, 뭐 카테고리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같은 내용들은 MSTR이 자동으로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쿼리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쿼리와 새로 만들어진 시멘틱 레이어 기반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데이터가 스무스하게 변환이 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시각화하는 과정들은 이제 몇 가지 뒤에 좀 더 있는데요. 뭐 다양한 이제 차트라든가 사용자가 활용하기 쉬운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갖춘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사용자가 복잡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 없이도 그냥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쉽게 차트들을 만들고,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형태의 뭐 복잡한 유형의 차트라든가 시각화 컴포넌트들은 쉽게 그냥 선택만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쉬운 사용성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다 보면 처음 구성을 할 땐 다 누구나 이쁘게 만들고 잘 요건에 따라서 써지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변화 과정들, 특히 데이터 변화나 새로운 항목의 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왼쪽에 있는 그 데이터 항목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데이터에 현재 내가 보고 있지 않은 고객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추가된다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쿼리 베이스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고객 테이블을 추가하고 고객의 속성 테이블을 추가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MSTR의 시만틱 레이어는 아까 전에 맨 처음 데이터셋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을 편집하고 테이블이 아니라 고객에 관련되어서 매핑되어 있는 정보들만 추가를 해주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리포트 데이터를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역시 자동으로 SQL 쿼리가 생성이 되고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 결과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시각화를 하고 구성을 하는 것 역시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의 기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면 포매팅하는 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MSTR 환경 안에 올라가 있는 표준 템플릿을 활용을 하게 되면 선택만 하면 바로 저렇게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손쉬운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분석 대시보드의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다른 툴과의 이제 차별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KPI 지표가 어떤 정의가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 신규 고객이라는 관점이 6개월간 우리가 진입받은 고객인 건지 아니면 3개월 이내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즈니스 정의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MSTR은 그 전체 레이어를 시만틱 레이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만 변화를 시켜주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시보드와 리포트에 같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쿼리 베이스로 전환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데이터셋과 대시보드가 사용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편집해주고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차이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오늘 데이터브릭스와 같이 이제 그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데이터브릭스와 MSTR의 이제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MSTR의 기능과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는 부분들 역시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레이크들 그리고 유니티 카탈로그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의 쿼리를 MSTR이 자동 생성을 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성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MSTR 환경을 바로 데이터브릭스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 계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대시보드로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MSTR 쪽으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MSTR에서 가져와서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활용하시는 형태들의 연동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말씀드릴 AI로 이러한 대시보드와 LLM을 활용한 챗봇 등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성능적인 부분들, 아키텍처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시만틱 레이어는 시만틱 레이어 자체에서도 보안이라든가 성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브릭스도 그 내부에서 보안과 그 설정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MSTR 내에서 리포트 레벨의 보안들, 그리고 MSTR 내에서 사용자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 개체 항목들에 대한 접근 제어들도 저희 아키텍처 안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이제 MSTR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브릭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더라도 저희 연결 대상을 기존에 있던 DW에서 데이터브릭스로 변경을 하고 테이블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 한다면 바로 해당하는 리포트들이
쿼리가 데이터브릭스의 쿼리로 변경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고객사들에서 DW를 사용하시면서 MSTR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변경되는 경우들을 좀 보면 쿼리를 다시 재작성하지 않고 분석 엔진이 자동 생성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특수한 SQL 함수들을 사용하신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재활용이 가능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 확인들 이런 것들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공수 들어가지 않고 변환들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브릭스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결과들을 캐시화하고 인메모리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우 데이터 전체가 데이터브릭스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계 쿼리들을 많이 날린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데이터브릭스 안에 집계 탭을 생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MSTR의 인메모리 큐브로 그 데이터를 로딩해 놓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일반적인 안식 쿼리가 아니라 데이터브릭스에 최적화된 함수와 최적화된 유형의 SQL 쿼리를 생성하는 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쿼리들, 그래서 멀티패스 쿼리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쿼리들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생성형 AI로 그 분석 결과들도 더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같이 저희 이제 조인트 고객이기도 하고요. 글로벌로도 다양한 고객사들이 저희 제품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브릭스 같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노란 로고 되어 있는 전보 같은 경우는 저희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유통회사인데 약 2만 5천 명의 사용자가 MSTR에 등록되어서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시고 거의 동시 사용자가 오전에 1만 명 넘게 그 리포트를 실행하고 활용하시는 이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네. 성능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인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이제 큐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내용을 집계를 해서 연도별로 지역별로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을 집계한 MSTR의 인메모리 큐브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그 레벨에서 연도별로 내가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분석 엔진에서는 이 데이터가 인메모리 큐브에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메모리 큐브로 바로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에 쿼리하지 않고도 바로 그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낮은 레벨의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는 연도별로 그 이익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월이라든가 상품 카테고리라든가 다른 항목들을 더 추가하게 되면 이 항목들은 큐브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을 저희 분석 엔진이 인식을 하고 이때는 데이터브릭스 쪽으로 라이브 쿼리를 수행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속도는 조금 걸리겠지만 그 결과들은 큐브에서 실제 상세 데이터까지 쉽게 사용자가 전이되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큐브를 사용하지 않고 이 로 데이터를 미리 집계를 해서 1레벨로 집계를 한다거나 또는 상품 레벨로 집계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일별, 지역별 판매를 집계한 테이블이고요. 오른쪽에는 데이터브릭스에 실제 주문 상세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조회할 수 있는 분석 개체들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좀 더 높은 레벨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집계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별로 볼 때는 테이블 A를 선택하고 또는 트랜시를 볼 때 일별 B를 선택하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 분석 엔진은 내가 일자별로 비용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일자별 비용이 있는 테이블을 자동으로 쿼리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쿼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되고요. 만약 제가 여기서 드릴다운해서 상품 레벨로 드릴다운을 한다거나 하게 된다면은 자동으로 저희 분석 엔진은 상세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계 테이블을 많이 만들고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가 쿼리 툴을 써서 한다면은 이 경우에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 시만텍 레이어에선 고민하지 않으셔도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브릭스와 MSTR의 이제 궁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가 AI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똑똑하냐 정확하냐 이 두 가지 이제 관점으로 지금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BI는 똑똑하진 않지만 정확한 쪽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B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려고 한다면은 드래그 앤 드롭이 되었든 쿼리가 되었든 얘한테 굉장히 IT적인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포트 조건을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에 비해서 AI는 똑똑합니다. 제가 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지 않더라도 얘한테 어떤 걸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니? 또는 이 특정 상품 중에 가장 이익률이 낮은 건 무엇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얘가 인식을 하고 그 결과들을 뭐 쿼리로 만들거나 리포트로 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TR은 그 원 플랫폼에서 이 AI의 스마트함과 BI의 정확한 부분들을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정확하게 똑똑한 그런 분석을 하실 수가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BI 솔루션을 BI 솔루션의 이제 대시보드나 리포트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AI의 부족한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나은 분석 플랫폼을 원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AI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몇 가지 고객사가 이제 AI 어떤 플랫폼, LLM 플랫폼들을 봤을 때 좀 어려운 점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AI 스킬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라그, 그다음 LLM 엔진들, 모델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인력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만든 그 AI 모델들과 그 데이터들을 사용자한테 어떤 유형으로 서비스해 줄 것인지, 그래서 이게 챗봇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가 차트형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미지 형태로 표현될 것인지 이런 UI, UX에 대한 고민들도 두 번째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안전한지,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 공유된 데이터가 노출이 되거나 외부 유출되거나 하는 것들은 없는지에 대한 뭐 보안 문제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MSTR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그 AI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명은 오토라고 앞에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토가 대시보드를 만들어드리고 SQL을 짜드리고 챗봇 형태로 데이터를 서비스해드리고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는 앤서 기능까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여기 이제 BI나 시각화 이제 작업들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설계서가 다 있으면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 접근했을 때 사용자가 그냥 저희 AI 챗봇한테 대시보드 생성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해주는 개요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그 개요 페이지 화면을 바로 저에게 작성해주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뭐 대분류별 이러한 상세 내용들 또는 그동안 궁금했었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바로 여기에 질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차트화시켜서 저에게 답변을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표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률에 대한 정보를 제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계속 질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시 필터를 걸어서 경기도 지역만 표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기존 분석했던 내용에 바로 경기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 항목은 대시보드에 추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구성된 걸 보게 되면 경기도에 대한 필터 조건도 걸었고 이익과 매출을 계산하는 항목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대시보드 표로 구성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 대시보드는 대시보드 화면을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한다면요, 이 베이스에 있는 오토 SQL은 사용자가 저희 시만틱 레이어가 아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쿼리를 MST를 넣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제가 저희 챗봇한테 데이터 쿼리 생성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SQL 엔진과 저희 챗봇이 연결이 되어서 실제 이 요청 사항에 맞는 쿼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요건 사항들을 던져줬고요. 이거에 대한 쿼리가 챗봇을 통해 LLM을 통해서 생성이 되고 이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보고 만약 여기에 대한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더 추가를 해줘, 고객 속성을 넣어줘, 월을 넣어줘 라고 하는 명령만 내리면 새로운 쿼리도 다시 전환이 되어서 생성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하고 계신 쿼리를 넣어서 얘한테 이게 어떤 쿼리인지를 물어보시는 것들도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개발자나 쿼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결과들을 확인하고 만들고 확인해서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대시보드에서 저희가 차트를 만들고 내용들을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거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자에게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줬는데 사용자는 그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 앤서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던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회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도 보신 것처럼 챗봇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된 챗봇에 경기도 지역의 매출이 높았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는 그냥 지역별 매출만 있지만 저희 챗봇 엔진은 MSTR 분석 BI 엔진에 경기도 지역의 매출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주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 요인들을 키 드라이버 형태의 차트로 표현을 해서 어떤 항목들이 경기도 지역 매출에 이바지했는지 아니면 저해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정보들이 있는데 연령 범위대로는 어떤 항목들이 많이 팔렸는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텍스트로 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예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예측도 저희 이제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그 리그레션 ML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들도 화면상에서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앤서가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특정한 항목들이 더 궁금하거나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때 파워 사용자 권한으로 편집에 들어가서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발팀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게 대시보드를 왼쪽에 보여주면서 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챗봇 형태로도 분리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시보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챗봇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데모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로운 챗봇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웹 UI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챗봇은 제가 선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챗봇으로 바로 생성이 됩니다. UI나 이름이나 포맷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한테 어떤 지침들도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용어들 아니면 우리가 얘한테 알아야 되는 항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지정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항목들도 어떤 것들을 보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하고 그 요청을 하는 내용들은 아까 앤서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분석하는 것들을 바로 챗봇 UI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편집과 같이 붙어 있어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만 떼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인베드를 하거나 또는 거기서 바로 이 항목들이 내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데모가 좀 빨라서 잠깐 좀 뒤로 돌리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렇게 아까 보셨던 것 기반 외에도 지금 저희 demo.microstrategy.com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희 이제 대시보드 UI라든가 챗봇들을 몇 개 활용도 질의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쉽게 이제 본사 데모다 보니까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챗봇이 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챗봇 같은 경우는 IMDb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영화 평론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리뷰를 남긴 그 영화들 중에 상위 1000개의 영화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진 챗봇입니다. 제가 여기에 질문들을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봤고요. 90년대 액션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트릭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영화들을 얘가 추천들을 했습니다.
다른 항모도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데이터긴 하지만 그냥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냥 문의를 해봤습니다. 요 안에는 실제로는 봉준호 감독에 대한 데이터가 영어로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 챗봇은 봉준호의 영어 이름을 찾고 그걸 가지고 바로 데이터 안에서 그런 상세 내용들도 검색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생충 마더,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그러니까 IMDb의 상위 1000개 영화 안에 들어간 거를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세부적인 질문들, 그래서 영어로 역시 기생충이라고 그랬지만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 등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그 데모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BI를 통해서 AI를 이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챗 GPT한테 요청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매출이 있는데 중간에 집계를 해서 좀 나한테 알려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GPT 3.5는 예를 들어서 5만 1,000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GPT 4.0 모델한테 질의했습니다. 5만 6천 달러, 18만 6천 달러 달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얘가 수학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GPT 모델이라든가 LLM 모델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TR은 저러한 계산이라든가 집계라든가 연산 같은 부분들은 저희 BI 엔진에서 수행을 하도록 해서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에는 저희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시만틱 레이어 기반으로 해서 저희 AI 어시스턴트가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LLM과 이런 내용들을 서로 통신해 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 카테고리 3개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 AI 어시스턴트는 이 내용에 대해서 LLM 엔진 쪽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LLM에서 MSTR 너는 지금부터 시각화를 생성을 하는데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정렬을 해서 3개를 골라서 연도는 2023년을 필터를 걸어서 분석을 해라라는 인스트럭션이 오게 돼요.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보게 되면 그 AI, 그 LLM에서는 MSTR 메타 정보를 보고 이러한 액션들을 취하라고 저희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AI 어시스턴트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시멘틱 그래프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이런 표 형태로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표를 다시 알아볼 수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셋으로 100만 건, 1000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LLM한테 다 던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것들의 계산은 다 MSTR 엔진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인스트럭션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퓨샷형 하나의 이그젬플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항목에 대한 그 메타 정보와 그래서 뭐 카테고리, 뭐 상품, 그다음에 이제 지역과 같은 그런 메타 정보 플러스 샘플 데이터 한 건은 저희 챗 GPT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픈 AI의 일반적인 챗 GPT 버전과는 다른 애저의 오픈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애저 오픈 AI는 기업용 모델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남겨놓거나 학습에 활용하거나 다른 쪽에 활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의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내용들은 다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스킬을 쉽게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 이제 UI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는 계속 바뀌고 요구사항들도 계속 바뀌는데 LLM을 전부 다 개발해서 이런 것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MSTR 같은 도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업무별로 분석할 수 있게 제공을 할 것인가 라는 점을 봤을 때 저희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걸 통해서 국내에서도 POC도 많이 하고 해외 같은 경우도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코드로 보시고 데모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POC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뭐 BI의 기능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스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희 이제 컨택트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데이터 브리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는 이제 고객사분들이 MSTL을 통해서 AI까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였습니다.